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독과점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은행권을 향한 경쟁 압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센 가운데 오늘 야당은 이른바 횡재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은행들에게 건전성을 높이라는 주문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정책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은행들의 독과점 문제를 정면 비판하자 당국도 빠르게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고 지난 7월 발표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은행 신규 인가 등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은 금융 시스템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산업의 집중도가 올라갈수록 건전성 또한 개선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G7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캐나다. 6대 은행이 전체 예금의 90%를 관리할 정도로 과점 구조가 안착했는데 지난 20여년간 은행 파산 건수는 0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에는 4,000개가 넘는 은행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2000년 이후 600개 가까운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은행들은 부실 우려가 큰 대출을 쉽게 내주고 그 결과 부실 자산이 늘어나 은행 건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IMF는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 중소은행들의 경쟁 과열에서 촉발됐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을 미국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많은 금융 불안정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이 없고 은행의 진입을 갖고 장난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이다. 은행권을 향한 경쟁 압박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참신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원대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은행들 독과점을 좀 해소하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그 97년도 우리나라 그 GDP를 보면은 2020년도 3배나 늘었어요. 근데 은행 개수는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네. 그동안 뭐 IMF를 겪으면서 퇴출하고 합병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독과점 해소한다고 또 은행을 쉽게 인가해 주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립된 은행에서 뭐 경영 부재나 부실 대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경제 도움은커녕 더 큰 어려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 없이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각 지역에 있는 국책은행 지역본부를 독립해서 지역 국책은행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현행 국책은행 체계를 그 지주회사 체계로 개편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본점을 지주회사로 만들고 각 지역본부를 독립된 법인의 자회사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지역국책은행은 이미 설립된 은행의 지역본부를 자회사 형태로 분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 출자나 뭐 IT 투자,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지역국책은행은 신용도가 국가 신용도하고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다른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하고는 달리 경쟁력이 이미 갖춰진 터라 소위 말하는 매기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사돼서 만들어진 은행의 리스크 관리나 IT 투자 문제는 지주회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면 됩니다. 그 지주회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나 IT 투자를 통해 내부 통제나 대출 심사 등의 장치를 만들면 부실 대출이나 전산 투자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미 지방은행도 있고 뭐 지역의 대형 시중은행들도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책은행 지역본부 독립이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좀 의문도 듭니다. 네, 단순히 생각하면 국책은행 지역본부를 독립시키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역 본부와 독립된 지역 국책은행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지역 본부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할 수 있는 게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 지역에 본점을 둔 지역 국책은행은 독립된 이사회에서 지역 상황과 지역 경제에 맞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대출이나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같은 경우 경제 회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독일 부흥은행이 있는데 이 부흥은행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가 80%, 주정부가 20%의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지자체 대표 및 직능별 대표가 감독이사 멤버로 참여하는 게 특징이고요. 중소기업 금융, 지역 개발 및 개인 금융, 중소금융기관 지원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국책은행에서는 그 직원 채용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지역 본부장 정도로는 절대 할 수 없죠. 독립된 지역은행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은행 독과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독과점이라는 게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근데 지역 국책은행 설립을 은행 숫자를 늘리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8년 기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은행 지역본부하고 부산 경남은행의 여신 취급 규모에 따른 고용 인원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중소기업은행 부울경 지역본부의 여신 규모가 부산은행의 58.2%, 경남은행의 82.7%였는데 고용은 부산은행의 27%, 경남은행의 34.5%로 지역에 본점을 둔 부산 경남은행에 비해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지역에 본점을 둔 독립된 은행은 지역 본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은행 특성에 맞는 경영관리부서 및 영업점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양질의 은행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지역 소재 대학이나 지역 출신 인재들에 대한 고용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